이번 영상에서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발표심사에서 합격한 팀의 성장 전략과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성장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6장, 즉 스케일업 계획과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략, 타 업체 대비 수익률 분석, 그리고 3개년 마일스톤과 사업비 집행 계획으로 앞서 실현 가능성 8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 팀 구성에 있어서는 이처럼 한 장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장 전략에서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라는 부분에서 무엇보다 돈은 과연 어떻게 벌 수 있는가라는 수익 모델 부분, 그리고 사업화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 기간 단계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금 소요 계획과 조달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 팀이 작성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보면은 보시다시피 스케일업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노인복지관 10곳을 우리가 정기구독 서비스 도입을 시켜줌으로써 실버타운 중심 확장이라는 2단계 스케일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B2B 복지관에서 B2B 실버타운으로 확장 경로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긴 하죠. 왜냐면은 여기 타겟 고객이 시니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다이어그램을 구성해가지고 심사위원이 보더라도 바로 한눈에 이 팀이 어떠한 전략으로 스케일업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스케일업 계획이 생각보다 너무 간결한 거죠. 즉, 한 장에 담긴 정보량이 거의 스티브 잡스 피칭 슬라이드급으로 굉장히 적어서 이게 발표 시간 대비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실버타운 진입 전략, 예를 들면 영업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의사결정자 접근법, 계약 구조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에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앞서 이렇게 온라인 채널 확장 전략이 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성장 경로가 B2B로만 한정된 느낌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복지관 10곳의 선정 기준이나 현재 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더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 세부 내용들이 아직은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표자, 즉 대표가 이렇게 발표 자료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은 피칭을 통해 가지고 구두로 전달해 주신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좋은 점은 세 가지 고객 세그먼트, 즉 실버타운,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리고 단독 구매, 이렇게 고객군을 세 개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다는 부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객단가, 그리고 낮은 객단가, 그리고 온라인 단독 구매로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제시하는 부분들, 그리고 영양제를 생산하고 그리고 식단 조리하고 콜드체인 배송의 밸류체인을 시각적으로 잘 제시한 부분도 좋습니다. 즉, 이 팀은 B2B, B2C를 모두 포함한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렇게 수익 모델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제시한 부분이 좋은데, 특히 조금만 더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각 고객 세그먼트별 예상 객단가나 구독료, 마진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좀 더 보완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세 가지 수익원의 매출 비중 예측이 없어가지고 어느 채널이 과연 핵심일까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콜드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물류 배송 비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반영됐으면 어땠을까, 이건 아마 심사위원분들이 질문으로도 분명히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빠진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업과 마케팅 비용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객 획득 비용, 즉 커스터머 애쿼지션 코스트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한번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 6개월 또는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고객 생애 가치, 즉 라이프타임 밸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 팀의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또 실행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또 스케일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심사위원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치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도 저는 질문으로도 분명히 나왔을 항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하면서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위소득 30% 이하 인구의 영양 섭취 실태를 정량적으로 제시해가지고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탐스 슈즈의 기부 모델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기부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 점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 마케팅 비용을 10% 절감하고 기부 20%라는 구체적 비용 구조도 제시한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류 심사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ESG 관련된 내용인데, 자연스럽게 ESG 관련된 내용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마케팅 비용 10% 절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좀 더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시니어 타겟에게 기부 마케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객 인사이트 검증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시니어 고객 획득 채널에 대한 전략이 없고 4개 영역, 이처럼 4개 영역이 너무 산만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스토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다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집중도를 놓칠 만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 업체 대비 수익률 분석인데요. 저는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멘토링이나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받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방어한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보면은 기존 업체와 그리고 자사의 수익 구조를 시각적으로 비교해 줌으로써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원가, 물류, 마케팅 순이익 비율을 구체적으로 분해해가지고 제시한 점, 그리고 영양제 초과 수익을 통해서 객단가 9% 상승, 그리고 또 순이익률 192% 달성이라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부분들, 그리고 CSV 쪽으로 마케팅비 절감이나 이익률 상승, 빈곤노인 영양 불균형 해소라는 가치 제안을 한 부분도 괜찮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물류비 40%는 굉장히 높은데 콜드체인 배송 시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좀 더 심사위원 관점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영양제 초과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 번쯤은 물어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때 원가 구조가 어떻게 또 변하는지가 좀 더 프로젝션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발표 내용으로 보완이 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일스톤 3개년 매출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다시피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3개년 로드맵을 고객 수와 매출 고용 인원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1년차 복지관 시범에서 2년차 실버타운 확장, 그리고 3년차 병원 연계로의 단계적 확장 전략들이 논리적으로 잘 제시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1년차 8억에서 2년차 211억, 3년차 384억이라는 매출 성장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즉 1년차에서 2년차에 이 매출이 무려 26배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심사위원 분 중에 공격적인 심사위원이 들어온다면 이 팀은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가 굉장히 박할 수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그 목표를 제시하는 게 어땠을까? 즉, 이처럼 급격한 성장을 본인이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언제쯤 손익분기점을 달성할지에 대한 시점이 표기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사업비 집행계획인데요. 사업비 집행계획은 보시다시피 지급 수수료, 그리고 외주 영역비, 인건비, 홍보비 등 비목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잘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비목별 산출 근거를 기재한 것도 좋습니다. 이건 어차피 서류 심사에 넣은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좋고요. 다만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공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외주 영역비가 지금 5,9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이 더 구체적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비용이 이렇게 2천만 원 잡혀져 있는데 AI 모델 고도화 대비 좀 더 적은 느낌이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질문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 팀은 성장 전략에서 놓친 영역은 무엇보다 자금 소요 계획과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빠져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맞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펜딕스에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으로 넘어가면 팀 구성에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대표가 이 파운더 마켓핏이 맞느냐, 즉 이 비즈니스 모델과 이 대표의 역량이 맞느냐, 그리고 팀원들의 구성과 실행력, 그리고 파트너사 존재 여부인데요. 이 파트너사 존재 여부는 초기 시장과 진입 전략, 그리고 성장성, 실행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팀은 파트너사에 대한 존재 여부는 앞에 초기 성과 등등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팀 구성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한 장으로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좋은 거는 대표가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이기 때문에 이 파운더 마켓핏이 명확하게 잘 제시된 부분들 굉장히 좋은 전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터나 이런 이제 각 팀원들이 핵심 역할이 골고루 잘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서 학술적 신뢰성을 높인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CES 이런 전시 참가 등 팀원들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부분도 매우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전 장표인데요. 비전 장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제시를 잘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뉴트리션 서비스, 즉 기존 시장에 없던이라는 표현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 시장이 없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는 이게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큰 실패가 있어서 더 이상 도전을 안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비전에서는 고객들의 문제 해결과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제안에 집중하는 표현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펜딕스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2024년도에 선정된 팀이기 때문에 24년도에 본인이 이 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앞서서 경쟁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쟁사 분석 자료, 그리고 영양제 생산 관련해서 어떠한 목표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들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대응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 고도화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어펜딕스로 보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발표 자료를 너무 복잡하게 내가 모든 내용을 다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표 자료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해 가지고 이 스토리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강력한 스토리 하나가 중요한데 여기에 양념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2개, 3개 또는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빽빽하게 집어넣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사위원분들은 너무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그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 슬라이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서 전체 흐름 자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스토리 하나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데 집중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내려놓은 그런 내용들은 어펜딕스의 질문으로 내가 대응하겠다, 또는 혹시라도 시간이 남아서 더 보완 설명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제시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석비즈에서는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 특히 이 발표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저희 프롬프트를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발표 자료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이시고 여러분들 사업화 검증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초기 고객 성과, 즉 초기 고객 반응에 대한 이러한 노력들을 더 기울이시고 그 지표를 끌어올려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